전라북도 보호소 제9-0015 풍남동 은행나무 제6장 원생몽유록 임제 저작설의 허구성. 현재까지 학계에서 정설로 간주되고 있는 육신전을 읽고 감명을 받은 임제가 육신전의 저자 남효운을 복권자로 원생몽유록을 지었다는 학설의 허구성을 분석해본다. 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6번째 단원으로서 지금 학계에서 정설로 간주되고 있는 원생몽유록 임제 저작설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 허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인천대 교수 우쾌재가 편집한 원생몽유록 작자 문제의 시비와 의혹이라 하는 논문집입니다. 이 책에는 몽유록 저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장덕순, 이가원, 전인초, 황폐강, 원용문 등 저명한 국어국문학과 교수 13명의 논문을 간출해서 질서정연하게 수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은 몽유록 저자와 복권자 문제를 한눈에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자세하게 따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몽유록은 관란 원호의 저작물이고 주인공 원자헌은 관란 자신이고 등장인물 중에 복권자는 연촌 최덕지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학계에서는 원생몽유록이 임제 저작설이라는 황당한 학설이 정설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교과서에서는 남효원이 지은 육신전을 읽고 감명을 받은 임제가 남효원을 복권자로 해서 몽유록을 지었다라고 수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강단에서는 그게 진실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생 이런 거 작품들 나왔었습니다. 무슨 생 하는 것들은요 주로 유자들, 그쵸? 선비들의 성씨 뒤에다 붙이는 호칭입니다. 여기 지금 원생이라는 것도요, 이 원생이 누구예요? 원자허라는 주인공을 원생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원생이, 자 다시, 원생이 꿈속에서 놀다 왔다, 그것의 기록이다. 이게 원생몽유록인 겁니다. 그죠? 자, 여기에 그래서 이 인물은 말이죠, 원자허라는 인물이야. 맞죠? 처음부터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원자허, 원씨라서 이제 원생몽유록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원자허는 되게 강계한 선비로 나오죠. 세상사에 대해서 자기 그 어떤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있고 강직한 선비이고 의식 있는 똑똑한 선비이고요. 어쨌든 이 그 비판적 의식을 갖추고 있는 원자허라는 인물이, 근데 원씨인데 여기 원씨라서 원생몽유록을 했잖아요. 원자허가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견해가 생육신 중에 원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모델로 한 것이다. 실존 인물 생육신의 원호를 이 작품에서 작중 인물로는 원자허라는 인물로 이제 설정을 했다, 임제가. 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자, 그런데 원자허가 말이에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임몽 이전에 이제 강계한 선비고, 또 거기에 나오다시피 저기 세상사에 관심 많고 흥망성쇠에 대해서 막 같이 울분 터뜨리고 어쩌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원자허가 어떻게 돼? 이제 임몽하게 되는 거죠. 몽유하게 되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임금을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복권 쓴 이를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5신하 일단 만나게 되고요. 나중에 한 명의 무신이 또 나중에 등장해요. 근데 이제 우리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요건 무신은 안 나오는데, 어쨌든 요 5신하는 문신이고요. 근데 어쨌든 요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배회 만남, 그러니까 배회하다가 이들을 만나게 되고 토론하고 시연을 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꿈에서 깨어나는 거야. 꿈 얘기를 했더니 친구인 해월거사라는 사람이 안타깝도다 하면서 이제 뭘 하는가 하면 꿈에 대한 논평을 한단 말이야. 자,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서사의 흐름은.
그런데 제가 아까 생육신 중에 한 명인 즉 원호, 생육신 중에 한 명인 원호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 예습하면서 다 보고 있겠지만,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이 몽유 과정을 통해 가지고 몽유록이라는 이 구조 안에다가 담아내고자 한 주제의식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단종을 폐위를 한 다음에 자기가 왕위에 올랐던 세조의 왕위 찬탈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 선비들한테 크고 작은 영향을 끼쳤던 건데, 그래서 사육신 같은 그 사람들은 이제 단종에 대한 충절을 바치고, 또 세조의 그 잘못된 행동들을 비판하면서 결국엔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고, 생육신도 사육신만큼 이렇게 목숨을 내던지진 않았으나 그 어떤 이 일에 대해서 자기들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원호를 원자어로 삼은 것이고, 그때 임금 가서 꿈속에서 만나게 되는, 배회하다 만나게 되는 이 무리들 중에 해당되는 이 임금은 누구냐면 그럼 단종인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복건쓰니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그 우세한 견해는 뭐냐면, 생육신 가운데 남효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남효온의 그 선비 이름, 여러분 뭐 국사 시간에 들었을지 국어 시간에 들었을지 남효온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그 남효온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서사 안에서 말이죠. 이 생각해보세요. 5 더하기 1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걸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사육신이라고. 그쵸? 요거는 생육신 가운데 한 사람이던 남효온이고, 자, 임금은 단종이고. 그쵸? 자, 그래서 이 사육신 가운데 5명의 신하는 뭐 여러분 뭐 하위진이, 이계니, 뭐 유성원이니, 성산문이니, 박팽년이 이런 사람들이고요. 요 무신 한 명이 유응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육신이거든. 그 인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은 한 무신 나중에 뛰어들어오는 거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5신하고 이제 막 이 시연을 벌이기 시작하는 부분까지가 이제 우리 교재로 나와 있는 건데요. 자, 이 뒤에 막 헐레벌떡 이제 뭐 갑자기 뭐 이제 뒤늦게 자리에 참석하게 되는 무신이 있어. 그가 이제 뭐 칼을 휘두르며 들어오던가요? 그 무신이 바로 유응부를, 사육신 가운데 한 사람인 유응부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들을 만나고 깨어서 이제 그 꿈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그 해월거사의 논평을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작가 임제는 이런 그 실존했던 인물이었던 사육신 혹은 생육신들의 구체적인 인물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리고 단종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몽유록의 이 몽유 구조를 띈 몽유록을 창작함으로써 이 작품 안에다 어떤 주제의식을 담아넣었다? 세조의 왕위 찬탈에 대한, 지금부터 이른바 원생몽유록 임제 저작설이 황당한 허구라는 사실을 제가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임제가 몽유록의 저자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백호 임제는 1549년, 명종 4년이죠. 병마사 임진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마 서울서 태어났을 거예요. 본관은 나중인데, 임제의 선조가 그 연천공파 영암종의 산동공 충성파 후손들하고 가까운 곳에 이렇게 살면서 서로 혼인을 해가지고, 임제는 연촌의 먼 외예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주치시 최초의 대동보 광희보는 물론 그 뒤에 간행된 걸융보와 가경보에도 전부 다 임제가 수록돼 있어요. 1686년 숙종 12년 1월 서울에서 간행된 강희보, 즉 초성일권 자솔록 제기에 적혀있기를 임제,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청명이다. 호는 백호이며 시인으로서 이름을 날렸다. 외손 허목은 정승을 지냈다. 임제는 연촌의 손자, 산당 최충성의 사위 설중이, 사위 윤계희, 사위 임진의 아들이다. 고대 족보는 외손은 물론 외손의 외손까지
모두 수록되어 있는데 임제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강희보에는 임제는 물론 임제의 외손 미수 허목의 이름까지도 적혀 있다. 임제는 28살이 되는 1576년 선조 9년에 생원시와 진자시를 한꺼번에 합격을 했어요. 같은 해에. 바로 이듬 해에 문과에 급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뛰어난 문장 실력에 비춰볼 때 출사가 다소 늦은 편이에요. 그 정도 실력이면 뭐 한 20대 되기 전에 생원진사 합격하고 20대 초반에 그 문과 급제를 해야 되죠. 임제의 문집 백호집에 의하면은 임제는 젊은 시절에 공부는 안 하고 막 술 먹고 한량처럼 놀러 다니고 뭐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공부를 등한시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20세가 돼서야 비로소 공부를 시작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천재죠. 천재인데 이제 공부를 안 하고 한량으로 놀다가 이제 20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딱 해가지고 28살에 생원지사 합격하고 29살에 문과 급제하고 했으니까 머리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사마방목 생원시 선조 9년 1576년 병자식년시 생원 2등 5위 유학 임제 자손 기일생 1449년 명종 4년 출생 본관 나주 거주지 서울 청추갈성시에 급제하여 벼슬이 정명에 이르렀다. 아버지 문과 급제자 임진 홀아버지를 모시고 산다. 안항 동생 선, 순, 흔 사마방목 진사시 선조 9년 1576년 병자식년시 진사 1등 4위 생원시와 내용이 같다. 국조 문과방목 선조 10년 1577년 청추갈성시 문과 을과 1위 아원 진사 임제 자손 기일생 병자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옥당에 들어감 북평사를 지냄 문장으로 유명하였다. 나주 임씨 아버지 임진 할아버지 임붕 중종 신사년 1521년 문과에 급제하여 방목에 수록되었다. 처부 김만균 중종 무자년 1528년 문과에 급제하여 방목에 수록되었다. 예조, 정랑, 지제교 등 그렇게 높지 않은 낮은 벼슬을 지냈는데 당파 싸움을 하는 걸 보고 개탄해가지고 벼슬을 버리고 풍류를 벗삼아 떠돌아다니면서 여생을 보냈어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문장가로 시풍이 호방하고 맹쾌해서 조선에서 가장 뛰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은 언제나 민중과 자주 독립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조선시대 문인 중에서 자주 독립사상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은 어쩌면 그 임제가 유일할지도 몰라요. 1587년 선조 20년에 39살이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로 죽었어요. 세상에 이름을 날린 거는 한 10년 남짓밖에 안 되는 거죠.